김대호TV의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1번,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은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된다. 2번, 근저당권 거래계약의 결산기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서에 그 초과액까지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1번,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 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은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당연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된다. 자, 2번, 근저당권 거래계약의 결산기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서에 그 초과액까지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 즉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번,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 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된다. 2번, 근저당권 거래계약의 결산기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서에 그 초과액까지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즉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3번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자, 4번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 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 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 채권자와 안분 배당한다. 5번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이 유지하여야 한다.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3번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을 얻은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4번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 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 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 채권자와 안분 배당한다. 5번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3번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을 얻은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4번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 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 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 채권자와 안분 배당한다. 5번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이 유지하여야 한다. 자, 이상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와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